안녕하세요. WDV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QR의 담을 이론은요. 이제 무한급수가 뭔지를 우리가 정의했고 표현까지를 다뤄봤는데, 정의는 첫 번째 항부터 무수히 많은 항들을요 계속 한없이 끝없이 영원히, 그죠? 무한하게 더해 나가는 값이 과연 수렴할까 발산할까, 그게 궁금해. 자, 그게 바로 무한급수였었고요. 그러한 표현들 몇 가지요? 네 가지에 관한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렇죠? 표현 네 가지. 딱 보자마자 이게 나한테 이 출제자가 무한급수를 묻고 있구나 라고 바로 독해가 돼야 돼. 그래서 표현 중에 했었고요. 자, 이제 무한급수가 뭔지 알았으니까 이제 다음 단계로, 자, 이제 우리가 지금 막 배웠던 이 무한급수요,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법으로 써볼게. 시그마 n = 1부터 무한대까지요, an 이거죠. 1항부터 무수히 많이 더해 나가봐라. 무한한 한 가지 더해 나가봐라. 무한급수와 해당하는 수열에 n = 무한대라고 할 때요, an 이건 뭐였었죠? 이 n번장인데 무한번째 항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놈이 어디로 가는가, 무한번장이 어디로 가는가 묻고 있는 무한수열이에요. 그렇죠? 얘가 무한수열, 얘가 무한급수. 두 개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관계야. 굳이 수열로 비교하자면요, 수열에서는요 이런 거 있었잖아. SN과 AN의 관계죠. 다시 한번 리뷰. 수열에서 SN을 알아요. AN 무조건 구할 수 있다. SN 알고 AN 구하기 기억나죠? 항상 AN은 SN에서 SN-를 빼주면 AN이 뚝 떨어져. 그쵸? 그래요. 몇 번째 항 이상부터요? 두 번째 항 이상부터 라고 해서 무조건 구할 수 있다라고 배웠어. 이 역은요 성립하지 않습니다. AN을 안다고 해서 SN을 무조건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쵸? 굳이 말하자면 이미 이 관계에서 무슨 개념이요? 미분 개념이 등장한 거고, 이미 이 관계에서 적분 개념이 등장한 거야. 미적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쵸? 개념이 녹아있어. 녹아있다고 얘기했어. 그쵸? 녹아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미분 같은 경우에는요, 공식만 알면 짜자작 무조건 구할 수 있어. 근데 적분은 상당히 곤란함을 많이 겪는다. 알겠어요? 적분은요 AN을 안다고 해서 SN 막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적분도 벽에 많이 부닥쳐요. 그쵸? 여하간에 자, 수열과 비교했을 때 SNR과 AN 구하기 가능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무한에 관한 얘기를 시작했잖아. 무한급수와 무한수열의 관계예요. 이거죠. 자, 첫 번째, 이제 무조건 이거밖에 없어. 자, 무한급수가 수렴했어요. 수렴할 때 이야기죠. 무한급수 수렴하는 것도 몇 가지 없다고 얘기했다. 요놈이 등비수열이거나 요놈이 부분분수 계열일 때만 수렴한다고 얘기했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요. 그렇죠? 하여튼 몇 가지 수렴하기도 되게 힘든데, 하여튼 힘들게 수렴했대. 수렴하는 순간에 땡큐 리미트 n = 무한대로 갈 때 누구요? 해당하는 수열의 무한수열 값은요, 얘는요 항상 당연히 수렴하고 어디로 간다고요? 0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참이에요. 이게 참의 명제고, 무한급수와 무한수열을 우리가 관계를 짝을 져주 있는 유일한 명제, 유일한 명제, 늘 익혀야 할 유일한 명제. 이게 독자적으로도 수능에 나온 적이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익혀야 돼. 뭡니까? 여러 가지 표현이 있다고 얘기했죠. 무한급수 띵띵띵띵, 그런 여러 가지 무한급수의 표현들이 있는데, 하여튼 어떻게 묻든 간에 무한급수가 수렴했대. 그때 갑자기 문제에서 리미트를 물었어. 그러면 무조건 이 명제를 떠올리고 이 명제를 사용해서 문제 풀 생각을 해야 한다. 여기까지가 핵심. 무한급수가 수렴한다라고 좋습니다. 그렇죠? 뭐 1억이건 3만이건 -5천이건 상관이 없어. 0.1이건 하여튼 수렴했는데, 근데 문제에서 리미트를 살포시 묻고 있습니다. 무한급수가 수렴했다는 걸 딱 던져주고 리미트를 물었는데, 또 불구하고 내가 지금 노란색 박스친 명제 V쌤이 이거 떠올려야 된다고 얘기했죠. 근데 이걸 못 떠올려. 그렇죠? 아무 생각이 안 나. 그렇죠? 머리가 하얘져 있어 라는 학생들은요, 수험생이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알겠어요? 수험생이 아니야. 그냥 교복 입은 학생이. 알겠죠? 우리 재수 3수생들, N수생들은요, N수생이 아니야, 입생이 아니야. 그냥 뭡니까? 나이 많은 학생이에요. 알겠습니까? 무조건 떠올라야 돼. 다시 한번, 무한급수가 수렴했습니다. 해당하는 무한급수가 수렴했어요. 해당하는 그 무한수열은 어디로 간다고? 0으로 갈 수밖에 없다. 왜요?
막판에는 더할 게 없어야 되는 거야. 자, 잘 생각해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에서 무수히 많은 끝까지 계속 그러한 AN, A1, A2, A3 이런 값들을 더해 나가는데 그 더한 결과가 수렴했다는 얘기는요. 막판에는 더할 게 없어야 되는 거죠. 막판에 뭔가 더할 게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만약 이가 0이 아니라 2분의 1, 0.5라고 해봐. 그러면 얘는 어떤 상태가 되는 거야? 0.5가 계속 무한히 나가고 있는 거니까 0.5를 무수히 더하다 보면 어차피 수렴했을 거라고. 막판에 아무리 운수가 많았더라도 처음에 아무리 운수가 많아도 막판에 0이 아니라 딴 새끼가 들어가 있다면은요 그걸 더하다 보면은 무조건 발산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요? 얘가 발산하면 완전 노내고 막판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막판까지 더한 값이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건 노내고. 막판에 더한 값이 0으로 가지 않는 곳으로 이렇게 만약에 0.1로 수렴했다고 쳐봐. 만약 0.1로 수렴했어요? 무한히 더해야 되는데 0.1을 무한히 많이 더해봐. 0.1 곱하기 무한대 무한대잖아요. 절대로 수렴할 수가 없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봐. 결론. 무한급수가 수렴했다는 얘기는 해당하는 무한 수열값이 어디로 간다고? 0으로 갈 수밖에 없다. 자, 얘 참이야. 무한급수와 무한수열의 관계는요 오로지 only 이거밖에 없어. only. 알겠어요? 이것만 기억해. 이게 수렴했다? 리미트물었어? 이게 떠올라야 돼. 여기까지 1달러. 졸라 강조했어. 알겠어요? 매우 강조했죠. 그런데도 아무 생각 안 난다면 매우 곤란해. 알겠습니까? V쌤이 곤란해. 알겠냐? 이 역은요 항상 성립하지는 않아요. 이것도 잠깐 설명해 줄게. 막판에 0으로 갔다고 해서요 더한 결과 무조건 수렴한다는 보장은 없는 거야. 왜요? 이미 막판 되기 이전에 이미 더한 값이 발산할 수도 있는 거고 중간에 아예 어떤 한 자체가요 값이 빵꾸가 날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규칙성 있게. 그러니까 막판에 0으로 갔다고 해서 꼭 처음부터 막판까지 더한 값이 수렴한다는 보장은 없어. 근데 처음부터 막판도 없어. 이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가는 놈이 수렴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요? 영원히 무한대로 가는 무한대 번째 항까지의 합이 수렴했다는 얘기는요 막판에 무한대로 갈 때 값은요 하여튼 더할 건 없어야 된다. 이게 참이다. 1달러. 자, 이거 떠올려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자, 이거에서 하나 발전해서 이거에 대우 명제까지 써줍시다. 대우도 써먹을 때가 있어. 자, 요놈이 참이니까 저 노란색 명제에 대우를 한번 써볼게. 대우는 부정해서 자리를 바꿔주면 되는 거죠. 저 결론 부정해봐.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으로 가지 않는다면 요거 부정한 거야.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 갈 때 누가? an이 0으로 가지 않는다면 요거 부정해보세요. 시그마 n 이퀄 1부터 어디까지 무한대로 갈 때 an 값은요 알파로 가지 않는다. 알겠어요? 수렴하지 않는다. 예쁘게 써볼까요? 수렴하지 않는다. 어떻게 수렴하지 않는다? 반대가 뭘까? 발산한다. 이거죠? 예, 얘도 여전히 이 명제의 대우 명제니까 참이 되고요. 요것도 써먹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렇죠? 요건 언제 써먹냐면 이제 이런 거지. 어떤 무한수열 값이 0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래요? 그러면은요 해당하는 무한히 더한 값은 당연히 발산할 수밖에 없다가 참이잖아요. 그렇죠? 아까 설명했었어요. 그렇죠? 막판에 0으로 가지 않은 그러한 무한수열은요 절대로 더한 값이 수렴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써먹을까요? 이거는요 써놔. 여기다 일단 선생님 문제 풀면서 나중에 또 해설해 줄게. 봐요. 이건 이렇게 써먹는 거야. 무한급수의 수렴과 또는 오와 발산이요. 발산 이걸요 조사할 때 수렴 발산하냐 수렴하냐 발산하냐 이걸 조사할 때 이걸 써먹습니다. 즉 어떠한 무한급수가 있는데 그 무한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할 때 일단 여기 있던 요 앞에 요 기호를 뭐로 바꿔봐? 요걸로 바꿔봐. 바꿔놓은 다음에 바꿔서 샥 눈으로 봐서 0으로 가지 않아? 그럼 무조건 발산인 거죠. 예를 들어줄까요? 하나 예를 들어주고 나 문제 풀 때 봐. 예를 들어서 여기 볼까요? 시그마 n 이퀄 1부터 무한대로 갈 때요 2n 플러스 얼마 1분의 얼마 n 이거의 수렴 발산을 물었습니다. 알겠어요? 사실은 골치 아프거든. 하나하나씩 쪼개가지고 다 조사해 봐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저 있던 대우 명제를 활용해 봐서요 요 기호를 이게 지금 무한급수죠. 이런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무한이 더한 무한급수인데 요 기호를 살포시 이렇게 바꿔보세요. 바꿔놓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해당하는 수열의 무한수열이죠. 얘는 무한수열이고요. 얘는 무한급수고. 알겠냐? 바꿔놓고 봤더니 무한수열값이 어디로 갑니까? 2분의 1로 가죠. 그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2분의 1로 가잖아. 그쵸? 자, 생각해봐. 해당하는 무한수열값이 0으로 가지 않았잖아요. 그럼 해당하는 무한급수는 무조건 발산이죠. 조사건 나발이건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손쉽게 가는 거야. 알겠냐?
이해 갔죠? 봐. 만약에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2n제곱이에요. 2n제곱. 그러면요.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돼요? 얘가요. 0으로 가잖아. 무한대면 무한대지만 2n제곱 0으로 가죠? 이때는요. 얘가 수렴한다? 아니야. 해당하는 무한수열이 0으로 갔다고 해서 반드시 수렴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했어. 알겠냐?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방법이 없죠? 그때는요. 정밀 조사해줘야 돼. 알겠어요? 정말로 부호나 구하고 리미트 쏴줘보고 가나 안 가나 확인해줘야 됩니다. 알겠어? 자, 여기 한 수렴 발산에 관한 조사는요. 자세한 문제는 문제 풀면서 한번 써먹도록 하고 일단 1달러. 자, 정리 마무리. 자, SN과 수열에서 SN과 AN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미분과 적분의 개념이 녹아있는 것처럼 얘도요 무한급수와 무한수열 극한에서도요 관계가 있는데 유일하게 이 관계 하나의 명제, 이 관계시 이 명제만큼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 어떤 무한급수가 수렴했다. 표현은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무한급수의 표현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하여튼 무한급수가 수렴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하는 무한수열은요 무조건 어디로 가야 된다고? 어디로 가야 된다고? 막판엔 더할 게 없어야 돼. 0으로 가야 된다.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앞으로 문제에서 무한급수가 수렴했다. 근데 리미트를 묻고 있어 라고 하면은 이 명제를 무조건 사용한다라고 기억해 둡니다. 알겠죠? 됐어요. 이번 QR 매우 중요했었는데요. 독자적으로 꼭 기억해 두시고 문제 풀면서 상세하게 또 다뤄보도록 하죠. 이번 QR 여기까지입니다.